그러나 보리스는 로스토프가 베르그를 야유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는 로스토프에게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당했느냐고 물었다. 로스토프는 이 물음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차차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센그라벤 마을의 돌격을 이야기했으나 그 말투는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흔히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남한테서 들은 일이며 그렇게 되었으면 싶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로서는 굉장히 재미있었으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로스토프는 정직한 젊은이였으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사실 있었던 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하려는 생각에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불가항력에 끌려서 거짓말을 하고 만 것이었다. 한편 듣는 사람 쪽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벌써 여러 차례 돌격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므로 돌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일정한 개념을 스스로 가지게 되어 로스토프한테서도 그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로스토프가 이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는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기병의 돌격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스토프에게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는 전군이 빠른 걸음으로 나란히 구보로 돌진하고 있는 사이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서 손을 삐고 급기야는 프랑스 병에게 쫓겨서 숲속으로 간신히 도망쳐 들어갔다고는 선뜻 이야기해 버릴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려면 있었던 것만을 이야기하도록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며 젊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이 기대하는 이야기도 로스토프가 포화에 휩싸여 온 몸을 불태우며 제정신을 잃고 폭풍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적 속으로 쳐들어가서 종횡무진으로 베어대고 군도가 고기를 베던 마구 베고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버렸다는 식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도 그와 같이 다 이야기해 버렸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마침 그가 돌격할 때의 그 미친 듯한 야릇한 감정 같은 것을 자네는 좀처럼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보리스가 기다리고 있던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 방으로 들어왔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즐겨하는 안드레이 공작은 남이 자기에게 보호를 구하려는 것이 기뻤고 보리스는 전날 벌써 그의 환심을 사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보리스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젊은이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꾸뚜조프로부터의 서류를 가지고 대공에게로 파견된 안드레이 공작은
아마 혼자서 있겠거니 생각하고 이 젊은이의 숙사에 들른 것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서자 전쟁 이야기에 열중되어 있는 일선 냄새가 나는 경기병이 눈에 띄었으므로 이것은 안드레이 공작이 아주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에 속해 있었다. 그는 보리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며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로스토프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볍게 절을 하고는 지쳐서 힘에 겨운 듯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좋지 못한 패들과 부닥친 것이 불쾌했다. 로스토프는 그것을 깨닫고 발끈했다. 그러나 어차피 남이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언뜻 보리스 쪽을 쳐다보자 이 친구까지가 일반 사단의 경기병인 자기를 거북살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안드레이 공작의 사람을 깔보는 듯한 불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러한 사령부 부관들에 대하여 실전에 참가하고 있는 전선부대식의 견지에서 덮어놓고 멸시감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토프는 어쩐지 쑥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얼굴을 붉히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보리스는 사령부에는 뭔가 새로운 뉴스가 없느냐노니 아군의 예정에 대해서 뭔가 들은 말은 없느냐고 물었다. 아마 전진하는 것일 테지 하고 남 앞에서 너무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볼콘스키는 대답했다. 베르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달리 정중한 어조로 소문대로 이번에는 전선 부대의 중대장에게 말먹이의 값으로 이전의 배나 지급되게 될 것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안드레이 공작은 자기는 그런 중대한 국가적인 방침에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없다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베르그도 즐겁게 큰 소리로 웃어댔다. 당신의 용건에 대해서는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다시금 보리스에게로 향해 말했다. 나중에 둘이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번엔 로스토프를 돌아보았다. 열병이 끝난 뒤에 나한테로 와주시오. 될 수 있는 한의 일은 무엇이건 해드릴 테니. 그는 방안을 한번 휙 둘러보고 나서 로스토프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분노로 변하려는 상대방의 어린아이 같은 당황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는 아무런 주의도 돌리려 하지 않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아마 생그라벤 전투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신도 그 전투에 참가했었습니까? 현지에 있었습니다. 하고 마치 이 말로 부관을 모욕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로스토프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볼콘스키는 경기병의 기분을 알아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재미있게 생각되었다. 그는 슬며시 경멸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 전투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지요. 그래요. 많은 말들이 있더군요. 하고 갑자기 미친 듯한 눈빛이 되어 보리스와 볼콘스키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로스토프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네, 그야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는 적의 포화 속을 뚫고 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을 받고 있는 사령부의 풋나기들과는 다릅니다.
그럼 나도 그런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유달리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안드레이 공작은 침착하게 말했다. 분노와 동시에 이 사나이의 침착한 태도에 대한 존경의 야릇한 감정이 로스토프의 가슴에 뒤엉켰다. 나는 당신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솔직히 말해서 알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령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목소리 속에 조용한 위력을 지니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가로막았다. 당신은 나를 모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행하기는 지극히 손쉬운 일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다만 그것은 장래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경의를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것을 행하시는 데는 때와 장소의 선택이 지극히 나빴습니다. 우리들은 곧 모두 더 크고 더 어려운 결전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내 용모가 불행히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옛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드루베스 꼬이의 죄는 결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 성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나 자신도 당신도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연장자로서 충고합니다만 이 일은 이대로 물에 흘려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열병식이 끝나면 기다리고 있겠소. 드루베스 꼬이 실례합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렇게 소리치자 두 사람에게 절을 하고 나가버렸다. 로스토프가 자기도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그가 나가버린 뒤였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잊은 탓으로 그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로스토프는 곧 말을 끌고 오라고 말하고 보리서와 싱겁게 작별하자 자기 숙사로 돌아갔다. 내일이라도 본부로 찾아가서 그 거만한 부관에게 결투를 청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물에 흘려 보내버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는 도중 내내 그를 괴롭힌 문제였다. 자기의 권총 밑에서 벌벌 떠는 몸집이 작고 나약하고 그러면서도 오만한 사내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후련할 것인가 하고 저기를 갖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밉살스러운 부관만큼 자기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모든 직위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느끼고 놀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